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자,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오규성 심판관리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공정위의 역할이 기업을 조사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거래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사실 이렇게 어떤 기업을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법적인 과정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예,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 그 위원회는 크게 이제 사무처랑 위원회로 그 업무와 소속이 구별되어 있고요. 네. 사무처 소속의 심사관이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대상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회에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부과 같은 조치 의견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무처와 별도의 기관인 위원회가 조사 대상자의 의견 그리고 심사관이 올린 그 조치 의견을 쌍방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이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고 그렇지 않는 반대의 경우에는 무혐의의 결론을 내리기로 합니다. 네. 자, 제가 최근에 그 관련 보도를 봤는데 이 사건 절차 규칙이 개정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보면 소액 과징금 사건에도 약식 절차를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공정위 심리 방식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공정위 심리 방식은 합의제로 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사무처에 소속된 심사관과 그 피시민 사업자 등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쟁점을 공방을 벌이는 구술 심리와 그리고 당사자의 변론 등이 심판정이 아닌 서면을 통해서 행해진 서면 심리, 즉 구술 심리와 서면 심리로 구분되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위원회 회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전원 9분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와 위원 3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회의로 구분되는데 네. 현재 소회의 사건 중에는 사업자가 행위 사실 및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리해서 신속하게 의결하는 약식 절차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심사관이 위반 행위가 중대해서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구술 심리를 거치는 정식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구술 심리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징금 부과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심리 기일까지 대기해야 해서 좀 기간이 좀 지연되는 어떤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회는 그런 절차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1억 원 이하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수락 의견을 물어서 약식으로, 즉 서면으로 간략히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그 심리 기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담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간소화해준다는 의미로 도입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모든 소액 과징금 사건이 다 약식 절차로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심사관이 사업자한테 이제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사업자한테 그 약식 절차로 진행해도 될지 여부를 묻습니다. 사업자가 이걸 이제 수락하는 경우에만 약식 절차인 서면 심리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 사업자가 약식 절차를 원하지 않고 이런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수락하지 않으면 여전히 구술 심리를 통해서 정식 절차로 진행합니다.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약식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정도 추가 단결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를 이제 개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작년 이제 12월 30일에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 30일에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법에서는 이제 카르텔 등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 비해서 최대 2배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한을 올렸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저희가 마련하는 과징금 고시에 정할 수 있는데 그 개정법 시행에 맞춰서
해당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일률적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그 과징금의 이제 산정 기준이 되는 행위 유형에 따라서 그 상향 비율을 저희가 차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상향은 그대로 두고 중대한 위반 행위의 상한은 1.5배, 그리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상한은 2배 이렇게 차등적으로 상한을 올림으로써 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면서도 또 이제 법 위반 정도에 따른 또 제재 수준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나온 보도 내용이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공정위의 동의 의결, 사실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좀 사례를 들으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 애플 코리아가 관련해서 이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좀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동의 의결 제도는 어떤 건가요? 예, 이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공정위의 이제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어떤 법 위법한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동의 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을 검토해서 그 해당 방안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네. 해당 행위 관련 그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그 제시한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는 제도인데요. 그 동의 의결 결정을 받은 사업자는 그 결정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나 사업자를 상대로 그 결정을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그 애플의 동의 의결 그 결정된 내용을 보면은 네. 유상 서비스의 할인이라든지 애플 케어 가격 인하 등 그 소비자 후생에 관한 내용도 그 결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동의 의결 제도는 그 공정위가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위법 행위의 신속한 제거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동의 의결의 서면 심리 절차도 도입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동의 의결 제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또 저희 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그 조사나 심의를 중단하는 대신에 진행한 절차이기 때문에 네. 그 절차의 개시 및 확정 과정이 다소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심사를 하다 보면은 동의 의결 절차가 지연되기도 하는데 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제 동의 의결의 장점을 살리되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언 심의 절차를 이제 저희 행정규칙에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큰 쟁점이 없거나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이 저희 위원회가 수긍할 만한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 사안의 어떤 중대성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선언 심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동의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저희 위원회가 동의 의결 제도를 이제 마련한 지 10년이 됩니다. 네. 이 동의 의결 제도가 소비재 피해 구제라든지 경쟁 절세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더욱 노력을 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오규성 심판관리관이었습니다.